안녕하세요. 푸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에선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버햄튼이 현재 위기에 빠진 명가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양 팀은 이미 지난 1월에 FA컵 3라운드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죠. 첫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나와서 재경기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리버풀이 간신히 4라운드에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잔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현재 잔류 마지노선인 17위에 위치하고 있죠. 리버풀은 9위까지 내려앉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제는 거의 모든 경기들에서 무조건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벼랑 끝에서 만난 양팀이 이번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프리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월 5일 일요일 자정 울버햄튼의 홈구장인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울버햄튼은 로페테기 감독 부임 후에 3승 3무 3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1패로 표기되어 있는 리그컵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같은 경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린 거기 때문에요.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릴 경우에는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남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 게 노팅엄 포레스트여서 거기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리, 울버햄튼의 패배로 표기가 된 거죠. 다만 그 최근 7경기에서는 승리는 단 1승밖에 없어요. 바로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에서 1대0 승리였는데요. 나머지는 물론 일정이 어려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리버풀하고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고 또 지난번에는 맨시티하고의 그것도 원정 경기를 치렀으니까요. 다만 그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확실히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리그컵 8강전 노팅엄하고의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이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점유율에서 65대 35로 매우 크게 앞섰고요. 기대 득점에서도 울버햄튼이 1.99골, 노팅엄이 1.41골, 기대 득점대로라면은 울버햄튼이 2대1로 승리할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빅찬스도 울버햄튼이 3회, 노팅엄이 1회였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탈락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한테 패했던 FA컵 재경기 있잖아요. 이 경기 그 0대1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축들이 대거 빠졌거든요. 당시 그 무티뉴하고 네베스하고 콜린스하고 주제사 제외하면은 백업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대 득점에서는 울버햄튼이 1.53골, 반면 리버풀은 0.16골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점유율도 58대 42로 울버햄튼이 크게 앞섰고요. 이 경기는 뭐 1대0에서 2대0 정도로 울버햄튼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역시나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고, 반면에 리버풀은 몇 안 되는 기회를 엘리엇이 멋진 골을 넣었었죠. 그러면서 0대1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 주말 그 맨시티전 역시도요. 물론 뭐 당연히 맨시티가 이길 만한 경기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0대3 스코어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울버햄튼이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율에서 45대 55. 이게 그 맨시티처럼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는 팀 상대로 울버햄튼이 올린 거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맨시티는 어지간한 경기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거든요. 시즌 평균 점유율이 65% 정도에 달해요. 그럼에도 10% 정도의 맨시티의 점유율을 끌어내렸다는 것만 하더라도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기대 득점이 물론 맨시티가 2.78골로 3골 넣을 만한 경기긴 했는데요. 울버햄튼도 0.79골로 한 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또다시 결정력 부족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전체 슈팅 숫자는 13대 10. 3개가 더 부족했던 거였거든요. 울버햄튼이 그러니까 결과 대비 내용 면에서는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울버햄튼은 겨울 이적 시장을 상당히 바쁘게 보냈죠. 대대적인 보강을 단행했는데요. 일단 그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했고요. 뭐 지난 그 도쿄올림픽 금메달 주역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 공격수인 파블로 사라비아도 영입했습니다. 사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 유로 2020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 유벤투스에서도 뛰었던 니스 수비형 미드필더 르미나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신예 미드필더인 주안 고메스도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웨스트햄 베테랑 센터백인
도슨 영입했고요. 그리고 백업 골키퍼인 벤틀리를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선수단을 보강하면서 잔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월드컵이 흐름을 끊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월드컵 이전까지 리버풀이 그래도 4연승을 달리면서 나름 좋은 기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4위 경쟁에 불을 지피나 싶었는데 월드컵 이후에 3승 2무 4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물론 공식 대회지만요. 무엇보다도 2023년 들어가지고 2023년 1월 2일 브렌트포드전 1대3 패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승 2무 3패,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선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9위까지 순위가 내려가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요, 리버풀의 경기 내용에 있거든요. 브렌트포드전 1대3 패배, 그 다음에 있었던 울버햄튼하고의 4라운드 경기에서는 주전이 총 출동하고도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당시 울버햄튼은 주전 선수는 네베스, 콜린스 이렇게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고도 리버풀 상대로 선전하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경기 내용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점유율은 리버풀이 64대 36으로 앞섰으나 전체 슈팅 숫자는 11대 10으로 울버햄튼이 하나 더 많았고, 빅찬스는 리버풀이 3대 2로 하나 더 많았고, 그리고 기대 득점은 리버풀 1.13골, 울버햄튼 1.14골, 똑같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어진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서 리버풀은 브라이턴 상대로 졸전 끝에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일단 점유율에서도 39대 61로 크게 밀렸고, 기대 득점에서도 리버풀이 1.05골이었던 데 반해 브라이턴 1.94골, 무엇보다도 전체 슈팅 숫자가 브라이턴이 16대 6으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클롭 감독이 내가 리버풀 감독을 맡은 이래로 이보다 더 나빴던 경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졸전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울버햄튼과의 FA컵 재경기, 물론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울버햄튼도 로테이션을 대거 돌렸고요. 문제는 경기 내용에서 크게 밀렸다는 거예요. 결과는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대 득점에서 리버풀이 0.16골이었던 데 반해 울버햄튼이 1.53골이었고, 슈팅 숫자에서도 11대 7로 앞섰고, 점유율도 58대 42로 앞섰고, 리버풀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엘리엇의 원더골 덕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어진 21라운드 첼시전에서 0대0 무승부였는데요. 이 경기는 경기 내용에서 소폭으로 밀렸습니다. 리버풀이 점유율에서 첼시가 52대 48로 근소하게 앞섰고요. 기대 득점에서도 첼시가 1.65골, 리버풀이 1.4골, 첼시가 근소하게 앞선 경기였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슈팅 숫자는 리버풀이 15대 11로 앞서긴 했거든요. 하지만 빅찬스에서 첼시가 4대 0. 첼시가 참 대단하죠. 빅찬스를 4번이나 얻어내고도 한 골도 넣지 못한 거는 첼시의 결정력 부족 덕에 0대 0 무승부로 비겼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브라이턴과의 FA컵 4라운드에서 리버풀은 졸전 끝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점유율에서 44대 56으로 크게 밀렸고요. 슈팅 숫자도 8대 13으로 5회가 더 적었습니다. 기대 득점도 브라이턴이 1.54골, 리버풀이 1.02골. 무엇보다도 리버풀은 후반전에 슈팅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반전엔 선전했으나 후반전에는 크게 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30분에 엘리엇이 선제골을 넣고도 39분경에 덩크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데 이어서 정규시간 90분이 지나고 추가시간 2분경에 미토마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죠. 이제 리버풀에게 남은 건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프리미어리그도 우승은 사실상 물 건너갔죠. 그러면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거는 챔피언스리그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3승 2무 1패, 단 1패가 전부고요. 그 1패마저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10년 12월 29일 안필드 홈에서 0대 1로 패한 게 유일합니다. 즉 울버햄튼 원정에서는 단 1패도 당하지 않은 리버풀이죠. 그래도 울버햄튼에는 황희찬 선수가 있습니다. 나름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보이는 도표가 그 황희찬 선수의 특정팀 상대 공격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황희찬 선수가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는 오스트리아 리그 구단인 장크트 펠텐 상대로 8개의 공격 포인트,
6골 2도움을 기록했었고요. 또 이제 아드미라 바커 상대로 6골 2도움 8개를 기록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피드 빈 상대로 3골 2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었고요. 또 오스트리아 빈 상대로 3골 2도움 5개 공격 포인트,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상대로 3골 2도움 5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슈트룸그라츠 상대로 2골 3도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부 다 오스트리아 리그죠. 유럽 5대 리그, 그러니까 UEFA 리그 랭킹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해당하는 유럽 5대 리그 팀을 상대로는 리버풀 상대로 2골 1도움 3개의 공격 포인트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뉴캐슬 상대로 2골, 그리고 니스 상대로 2골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황희찬 선수의 이제 그 리버풀전 기록들을 조금 보자면요. 7경기 2골 1도움인데요. 일단 뭐 잘츠부르크 시절에 안필드 원정에서 그때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죠. 특히 그 빠르게 접는 동작으로 반다이크 선수를 완전히 자빠지게 만들었던 장면이 명장면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1월에 있었던 FA컵 3라운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을 넣었었죠. 근데 아직까지 황희찬 선수의 리버풀 상대 골은 전부 다 안필드 원정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아직 홈에서는 골을 기록한 적이 없는 황희찬 선수죠.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 악재는요, 코나테 선수마저 햄스트링 부상 후 전력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코나테는 울버햄튼과 에버턴 그리고 뉴캐슬로 이어지는 3경기에 결장할 예정인데요. 안 그래도 그 리버풀이 부상 병동이잖아요. 판다이크가 햄스트링 부상 후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2월 중순에나 복귀할 예정인데다가 백업 수비수인 나다니엘 필립스도 현재 독감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코나테까지 빠지면서 센터백 자원이 딱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팁과 고메스요. 거기다가 또 이제 공격진에서는 피르미누가 뭐 다리 부상으로 2월 중순 복귀 예정이고요. 루이스 디아스는 무릎 부상으로 3월 중순 지나서나 복귀가 가능하고, 또 이제 조타 같은 경우도 허벅지 부상으로 2월 말에나 복귀할 예정이죠. 그 외 미드필더인 아르투르 멜루가 뭐 부상 후 빠져 있긴 한데 멜루는 애초에 뭐 전력 외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가운데 후스코어드 예상 라인업을 보자면요. 일단 뭐 울버햄튼은 4-2-3-1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라비아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킬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과 트라오레가 좌우 윙으로 최전방 원톱인 히메네스를 보조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히메네스 대신에 쿠냐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또 트라오레 대신에 포덴세가 나오면서 포덴세 왼쪽, 황희찬 오른쪽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상대팀이 한 수 위인 리버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4-2-3-1보다는 4-3-3-5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뉴네스, 네베스, 무티뉴가 중원을 구축하겠죠. 뭐 포백은 그래도 이대로 나올 걸로 보이고 골키퍼도 주제사 골키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리버풀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너무나도 적어요. 일단 뭐 여기서는 뉴네스를 중심으로 각포와 살라가 좌우에서는 3톱을 예상을 했는데요. 각포 대신에 엘리엇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엘리엇이 최근 폼이 좋으니까요. 반면에 각포는 최근에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원 3명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선택지가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 다만 공격을 강화한다면은 공격 스위톱은 뉴네스, 각포, 살라의 중원에 파비뉴, 티아고, 엘리엇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백은 네세우스 선수가 없습니다. 고메스, 마팁, 중앙수비에 로버트슨, 아놀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가동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다만 아놀드가 지난 그 브라이턴하고의 경기에서 미토마한테 탈탈 털렸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아놀드 대신에 밀러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너무 심하게 털렸어가지고 좀 멘탈적으로 흔들릴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골문은 알리송 골키퍼가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건 간에 만약에 아놀드가 나오고 황희찬 선수가 만약에 왼쪽 측면 이대로 나온다면은 저는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놀드가 어쨌건 간에 지난 경기에서 크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릴 위험성도 있고, 마팁은 이번 시즌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리버풀에서 반다이크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도 보면 경련제인 것 같아요. 한 시즌 장기 부상 후 빠지면은 그 다음 시즌 엄청 잘하고, 약간 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번 시즌도 작은 부상들을 계속 달고 뛰고 있으니까요. 후스코어드는 예상 스코어로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따진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지난 그 FA컵 2번의 맞대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울버햄튼이 맨시티한테 패하긴 했지만은 그게 거의 2주 전 경기였다. 즉 선수단이 현재는 많이 체력을 회복했을 것이고 리버풀에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리그 홈경기에서 웨스트햄한테 승점 3점을 땄다. 그러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게 이제 클롭의 팀이 최근 6경기에서 유일한 1승이 바로 몰리뉴 원정 FA컵 재경기였죠. 원정에서였다라고 하면서 최근 몇 주간 승리하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들어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승부를 예상을 한 겁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전이 끝나고 사우스햄튼과 본머스로 이어지는 이 경기들은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울버햄튼이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사우스햄튼은 최하위 20위, 그리고 본머스는 18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즉 이 경기들에서 승리를 한다면 울버햄튼은 잔류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죠. 다만 이를 위해선 리버풀전에 선전할 필요성이 있고요. 리버풀전에 만약에 대패라도 당한다면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버풀전에 승리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최소 무승부 정도는 거두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패하더라도 선전하면서 패해야 되겠죠. 사우스햄튼전과 본머스전을 지나면은 울버햄튼은 풀럼과 토트넘, 뉴캐슬로 이어지는 다소 까다로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사우스햄튼전과 본머스전에 무조건적인 승리를 거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울버햄튼이 현재 벼랑 끝에 몰린 리버풀의 발목을 잡으면서 잔류 경쟁에서 한층 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 황희찬 선수는 2경기 연속 리버풀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지, 왜냐면 재경기 때는 황희찬 선수가 결장을 했었으니까요. 이런 점들 주목해서 본다면은 이번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